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일단은 이제 시장이 뭐 오늘까지는 움직임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우려했던 부분에서 지금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황,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뒤에 조금 돈이 뭐 또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등장을 안 하면은 사실상 지금 돈 갈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테마에서도 계속 설명드렸긴 했는데, 그런 이 뒤에 좀 더 돈이 쏠릴 수 있는 테마 군들은 무엇일까? 요 정도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 수, 목, 금,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좀 종목군, 특히 이제 포스코랑 에코프로 요쪽이 완전 원래 시장을 지배했었죠.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이 완전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번 주도 에코프로 포스코 계열 움직이고, 이번 주도 포스코 에코프로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시장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중,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좀 변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포인트가 그거였죠. 수급의 분산으로 가냐, 분산으로 가냐, 아니면은 수급이 그냥 시장에서 이탈로 가는지, 이 두 개가 좀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급은 뭐였죠? 에코프로, 포스코, 우량주들의 뭉친 수급이 이제 얘네들이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했어서 그런지 그거를 다 돌려놨어요. 그 하락한 폭을 다 돌려놨습니다.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 종목은 이제 대장격이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 오늘도 좀 많이 돌려놓긴 했지만 20%뭐 이런 정도 하락폭을 조금 있기는 해요. 에코프로 쪽은 좀 더 밀렸고,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에서 이쪽에 뭉쳐있던 수급, 저번 주에는 진짜 요게 완전 뭉쳐있었죠. 그래서 날마다 에코프로냐 포스코냐 여기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계속 보면 됐단 말이에요. 아, 오늘 포스코구나, 아 오늘 에코프로구나, 아 오늘 포스코 에코프로구나, 이러던 시장이 이어지다가 고점을 찍고 훅 밀렸습니다. 밀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저희들도 포함해가지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날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특히 이날 뭐 VI, 하락 VI를 미친듯이 걸었었죠. VI 걸고 뭐 반등 나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급등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다 생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고,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돼요. 투매 나오네? 무섭죠. 무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진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 놓고 갈 것 같아, 태워줘, 매수, 나 놓고 갈 것 같아, 매수, 나 놓고 가지마, 추경 매수 하다가 확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찬물 한번 딱 얼굴에 뿌리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잠깐만, 이거 근데 지금 일봉 자리가 어디지? 하고 그제서야 차트를 좀 길게 봅니다. 와, 이거 뭐야, 2만원짜리가 지금 10배 와 있네? 여기서 좀 더 튀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서 모르죠. 이게 지금 이틀 지났기 때문에, 물론 정말 강한 종목이라서 저도 당연히 얘네가 그냥은 못 죽을 거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사실 이 차트만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죠? 얘가 이거 다시 이렇게 무조건 여기까지 돌려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들한테 와닿는 차트는 여기서 음봉을 한번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하락 횡보를 한다거나, 뭐 끽해봐야 돌려주는 척 하다가 또 밀거나, 이런 차트들이 더, 즉 부정적인 차트가 더 많이 그려져요. 요 모습까지만 딱 봤을 때. 특히 이 종목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이 다 그랬죠. 에코프로, 포스코 계열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음봉 더 민 종목도 있고, 물론 분봉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반등이 나오고 밀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봉을 크게 봤을 때는
요렇게 돌릴 거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밀고 더 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던 차트죠.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차이점이 뭐예요? 어차피 둘 다 이때도 에코프로 포스코 뭐 10% 20% 올랐었고, 오늘도 포스코 12% 에코프로 뭐 한 10% 다 움직였는데, 다 움직였잖아요. 저번 주랑 똑같아요. 저번 주랑 둘 다 상승한 거 아니에요?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시장 종합을 보시면 됩니다. 시장 종합. 저번 주에 완전 반대죠. 저번 주에 에코프로랑 이런 애들이 갔을 때 여기가 어땠죠? 극악이었어요. 저번 주, 지금 이번 주 상승이랑 저번 주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얘네들은 저번 주에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이번 주도. 자, 근데 차이점이 뭘까? 둘 다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에코프로 계열도 그렇고 포스코 계열도. 차이점이 뭘까? 라는 곳에서 저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수급이 분산됐다 안 됐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왜? 저번 주에는 에코프로나 포스코가 상승했지만 뭐였죠? 시장 종합에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승 뭐 한 300 종목 정반대였죠. 상승 300 종목, 뭐 하락이 1200, 1300 종목,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하지만 지금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에요. 저번 주에는 둘 다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뭐 퍼센테이지 좀 차이는 있지만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둘 다 상승을 했는데 저번 주에 상승을 했을 때는 얘네가 진짜 시장에서 다른 막 이런 좀 잡초 작은 종목들 수급까지 다 끌어가면서, 야, 니네 주가, 니네 주식 팔아서 우리 주식 사,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주는 니네도 가지만 우리도 간다, 다 같이 골고루 간다, 이 느낌이거든요. 왜?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차이가 딱 명확하게 나오죠. 저번 주는 한 300 종목 상승 vs 1200 종목 하락,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오늘은 1200 종목 상승 vs 300 종목 하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에코프로 포스코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 이 움직인 거, 시장에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숫자를 비교했을 때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이쪽은 상승 종목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시장은 당연히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저번 주도 뭐 지수 봤을 때 당연히 뭐 1.6%, 오늘도 뭐 2.4% 비슷비슷해요.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1% 차이긴 한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종목 숫자가, 상승 종목 숫자가 안에 알맹이를 봤더니 지금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고, 그러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반대로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에만 수급이 몰려있고, 대부분의 종목, 안 보이는 종목들은, 지수는 상승했을지언정 안 보이는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던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뭐를 볼 수 있죠? 여기도 오르지만 수급이 좀 분산되는구나. 수급이 다행히 분산되는구나. 저번 주에 그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수급이 이쪽에만 모여있어. 근데 쟤네가 급등주, 뭐 백날 첫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식은 다 여태까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쟤네가 밀릴 때 지수가 당연히 밀릴 가능성이 높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 쟤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쟤네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tum에 나오고 하는데, 지수가 그 종목들에서 빠진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분산이 되냐?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적어. 왜? 지수라는 거는 매수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수 나쁘면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갸우뚱하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해둬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 애들이 투매가 나왔죠. 제가 그 영상을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고점 만들고서 확 투매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이제 분산이 되냐 마냐였거든요. 분산이 되냐 마냐.
하지만 이제 목, 금, 저는 그때 이제 휴가 가서 좀 보긴 봤었는데 종목들이 그래도 분산 그 투매 나온 날은 당연히 이제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장 무서워서 매매를 안 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돌려줄 종목들은 또 시원시원하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산되는 흐름이 있는데 싶었는데 그게 오늘 시장에서 깔끔하게 분산이 잘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죠. 이 종목들이 밀리더라도 지수가 뭐 좀 같이 밀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종목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거래 대금이 이전 피크 때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줄었어요. 수급이 요 포스코랑 에코프로에서 거래 대금이 확연히 감소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게 종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얘네들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는 게 더 좋거든요. 하지만 시장 자체를 뒀을 때는 얘네가 대금이 좀 감소했네? 근데 그 감소한 대금이 그냥 이탈을 하고 내 주머니에서 들고 있냐? 아니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흘러가냐? 이건데 지금 시장에 요걸 봤을 때는 얘네들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지만 감소했지만 다른 종목군으로 분산이 잘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 상승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 움직임 자체는 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좀 예측의 영역보다는 보고서 대응의 영역이거든. 이게 그냥 더 밀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밀리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뭐 공략을 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매매 기준을 세우면 되는데 일단 다행히 시장에서 그냥 제일 최악은 그거였죠. 얘네가 빠지고 얘네 포스코 빠지는데 에코프로 포스코 주가 쭉쭉 빠지고 지수 쭉쭉 빠지고 시장에서 얘네들 돈은 빠지는데 얘네들이 막 주가 쭉쭉 밀리는데 다른 종목이 안 움직여. 돈이 안 가. 그냥 이탈하고 그냥 예수금 들고 있다가 인출하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절대 파이에서 그게 이제 최악이었는데 그 움직임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플러스 오히려 더 좋은 상황. 얘네가 빠지는데 좀 확연히 대금들이 최근에 좀 줄어들었네. 계속 줄죠. 이게 당연하긴 합니다. 주가가 고점 찍고서 밀릴 때는 이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애들이 스멀스멀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당연히 얘네들 2차전지 그 다음에 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다음 템버거가 어디서 뭐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 아니면은 좀 로봇일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한 두세 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음 시장에서 뭔가 좀 새로운 테마 이래놓고 뭐 당장 내일이든 다음 주든 시장에 뭐 또 혜성처럼 좋은 테마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을 하기에도 또 나쁜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 가장 대장격인 애들 힘이 빠지거든요. 빠지고서 이럴 때 혜성처럼 딱 등장을 하면은 이 시장의 파이를 그 좋은 테마라면은 당연히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런 테마는 뭐 등장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등장을 안 하면은 사실상 좀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 좀 엮여있는 AI나 로봇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뼈대 종목들이 움직임을 근데 좀 빠르기도 해요. 8월 24일 하이퍼클로바부터 해가지고 뭐 하반기 AI랑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거 이제 끝났다. 여기서 시세를 이렇게 줘놓고 요쪽 시세 이렇게 줘놓고 여기서 해먹었으니까 끝났다. 이 종목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생각이 뭐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저는 계속 좀 AI랑 로봇 쪽에 대해서 일단은 강조를 드렸던 거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에서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미래 기술 중에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는 AI랑 로봇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뭐 단순 반복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왔다 로봇 그 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공장이든 뭐든 뭔가 다 전동화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계속 부각되죠.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뭐 전동화 공장 그 다음에 뭐 사람 없이 무인 뭐 반무인 이런 것들
그리고 분명히 기업들 입장에서 로봇을 쓴다는 거는 이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람보다는. 분명히 로봇이 못 처리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은 로봇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부분이 많아요. 뭐 100이면 100 무조건 로봇이 좋다 이러진 않겠죠. 분명히 사람이 또 그 상황에서 뭐 응용하거나 대처하거나. 근데 그것도 AI가 또 같이 함께 발전하면서 AI랑 로봇을 섞으면은 당연히 그런 경우의 수 다양한 그런 거 대응도 잘 될 수 있고, 또 분명히 이쪽은 시너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AI는 AI대로, 로봇은 로봇대로, 이것만 따로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미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이죠. 스마트폰을 사실상 90년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상상 못했죠. 그때는 이제 폴더 탁 하고 접는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 이제 막 야후,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모뎀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의 뭐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막 우스갯소리로 핸드폰 막 뒤에 좀 나오고 하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컴퓨터 내 손 안에다 들고 다니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지금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핸드폰 컴퓨터잖아요. 작은 컴퓨터. 오히려 90년대 컴퓨터들보다 사양 자체만 봤을 땐 좋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들, 핸드폰들이. 그 정도.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AI랑 로봇.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뒤에 좀 엮어줄 수 있는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종목들 좀 몇 개 좋게 보던 애들은 또 시원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슈를 이거를 오늘 갖다 붙일 줄은 몰랐는데, 일단 움직임들이 또 시원시원하게 오늘 좀 보여주는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테마는 새롭게 등장을 안 한다면은 저는 사실상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크게 변경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막 전고점 신고가 뭐 돌파, 이거는 뭐 그날 보면서 뭐 대의 관점이죠. 사실상 여기서부터 뭐 또 중장투 하겠습니다. 막 좀 길게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르긴 하고, 근데 분명히 얘네들도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보기는 보셔야 되는 테마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돈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빠져나가기 쉽진 않아요. 시장에서 정말 메인 테마이기도 했고, 2차 전지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미래 그 전기차 점유율 그런 것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죠. 세계적으로 갔다가 차량 업체들이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뭐 테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들 이름 있는 기업들에서도 다 전기차 생산하고 뭐 기술 개발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요 흐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요것도 요거지만 혹시나 여기서 오늘 움직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어디 애들이 조금 들썩들썩 하나. 그래가지고 바이오 쪽은 항상 옛날부터 그렇기는 해요. 바이오는 이제 개별 이슈, 뭔가 좀 큼직한 뉴스 자체가 좀 붙어야 되는, 붙기 전까지는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뒤에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차트도 지금 좀 가지런히 이쁘긴 합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대금 한번 시원하게 붙여놓고 일정 구간에서 깨지지 않고 저점 또 계속 스멀스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서 3, 4병 이슈가 좀 메인으로 잘 부각을 시키는지, 그 다음에 AI랑 로봇 섹터는 저는 계속 얘네는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늘 또 움직여줘서 좋기는 해요. 그만큼 저는 전고점을 뭐 트라이를 하더라도 이쪽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지수 밀린 거에 대비해서 또 바로 반응을 해주는 모습도 있고, 얘는 전고점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이제 또 한 1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서 솔트룩스 뭐 그런 찌라시가 또 시장에서 실제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로봇 주도 테마를 이끌었던 게 그거였죠. 삼성에서 이제 지분 일정 확보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얘가 막 시세 주면서 그 뒤에 이제 로봇 애들이 같이 뭐 로봇 감속기 회사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양매수 3일째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특히 강하고 기간은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뭐 매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진 않고 외국인 매수세가 슬쩍슬쩍 계속 있더니 오늘 좀 물량을 나쁘지 않게 사는 모습들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것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로봇 관련 섹터들, 그 다음에 AI 섹터는
뒤에 뭐 AI 하이퍼, 그리고 요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 X 출시가 이제 8월달 24일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나오는데 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네이버잖아요. 근데 오늘 네이버가 주가가 좀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호실적 이런 키워드들도 좀 슬쩍슬쩍 갖다 붙이면서,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실적이 얘가 이제 8월 4일 뒤에 발표가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수급이 꽤나 괜찮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수급 오늘 또 1000억 또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도 양매수,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또 이런 고점을 좀 돌파하러 가는지. 그래서 지금 AI가 이런 오늘 일단 키워드들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요거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체라부터 해가지고 오브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요런 애들, 유비온, 이런 게 이제 좀 네이버 키워드에 엮여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뭐 뼈대 종목, 솔트룩스, 셀바스 시리즈 등이 있는데, 일단은 요 네이버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AI 섹터에 분명히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이퍼클로바 키워드를 오늘 엮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얻어 걸린 것도 있기는 한데, 두산이 갑자기 로보틱스 상장이 아니라 갑자기 뭐 전기차 소재 요 키워드로 갖다 오늘 대금을 좀 붙여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새로, 지금 이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새롭게 강한 테마가 등장할까? 등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대신에 이제 나오면은 그 재료 강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고,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면 걔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장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 어차피 등장하기 전까지는 굳이 진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등장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강한 테마가 등장을 하면 좋다. 하지만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오늘 수급 분산 이슈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시장은 일단은 AI, 로봇, 바이오는 분명히 개별적인 뉴스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뭐 뉴스 좀 호재성을 붙인다거나 그래가지고 좀 개별 뉴스를 좀 동반해서 키워드를 붙이는 애들이 좀 나오면은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1분기 때 살짝 그 흐름이 좀 있죠. 1분기 때 AI랑 로봇이 좀 같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새로운 테마가 결국 등장을 안 하니까 이전에 강했던 테마에서 뒤에 어차피 또 재료도 있네 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슬쩍 불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치고 나갈지 요 애들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은 또 시장 관점 포인트에선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